정순기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최근 제기된 부의장 불심한 가결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저는 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또 의회 스스로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분 반을 통해 의회 운영을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금천구 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바로 서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본 의원에 대한 불신만이 상정 및 가결된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견제와 균형, 책임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이 금천구의회가 더욱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에는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이자 곧 다가올 제10대 금천구의 재입성을 준비하는 의원님들, 또 이번을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의원님들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한 식구로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온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신 주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고 계신 유성원 구청장을 비롯하여 일처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독산 2, 3, 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입니다. 특히 이번 정례에는 2026년도 본회산 시민을 위해 각 부수장님께서도 많은 노고를 기울이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인 만큼 모든 국가장님도 더욱 철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푸른미래 도시국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와 그 대책 마련에 시급성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연간 4만여 건에 달하며 금천구에서도 2020년부터 현재까지 6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아닌 기존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건강과 주거권을 침해하며 분쟁과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24년에 발간한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와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형사사건은 1심 판결 기준으로 2023년 43건, 2022년 125건으로 10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2년까지 층간소음 관련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734건 중 73건으로 10%입니다. 상해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는 518건으로 70%에 달하는 층간소음이 촉박한 범죄 역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자택근무 및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여 민원이 급증한 측면도 있으나 층간소음이 갈등과 범죄의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갈등을 겪는 주민이 안가품 범죄로 불러 용의자는 숨지고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한 바로 지난 토요일에는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입집의 인테리어 공사 소음에 불만을 품던 가해자가 층간소음의 객분에 입집에 찾아가 신경을 휘둘려 이웃을 살해한 살인사건도 이어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에 대해 바닥은 사람들이 걷거나 뛰는 소리와 같은 가벼운 충격인 경량 충격임과 가구가 떨어지거나 가전제품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상대적으로 큰 충격임은 중량 충격임의 차단 성능이 각각 49데시벨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고 경량 충격임과 중량 충격임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성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부터는 성능 등급을 확인받은 바닥 차단 구조로만 시공해야 하는 사전 인정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현장 80%는 중량 충격음의 성능 등급이 2등급으로 시공되었으나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도 드러났듯 민간 건설사의 70%가 법적 최소 기준에도 미달하는 4등급 수준으로 시공을 수행하였고 심지어 일부 사업계획서 승인과 분양 2등급으로 하였으나 입주 후 실제 성능 측정 결과는 72%로 법적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현장은 분양 시 성능 등급을 맞추는 척하지만 실제 시공 성능은 충족시키지 않은 채 일단 단일제로만 시공을 해놓고 건축물이 완공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준공도서상에 시공계획을 미기재하거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성능 인증서는 95%는 신뢰하기 어렵고 현장 시공의 88%가 관리 부실이라는 사실도 충격적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부실 시공으로 인해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업 주체와 시공사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오히려 분양 시 성능 등급을 내세워 부당한 가산 비용만을 챙기고 가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구청이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는 점입니다. 분양 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성능보다 입주 후 실측 성능이 낮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구청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렸습니까? 구청의 입주민 피해 배상 대책과 층간소음 대책은 무엇입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준공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본의원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금천 구민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보완을 제안합니다. 금천구는 현재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센터로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체 예방 시스템이 매우 취약합니다. 층간소음은 준공 이후 구조적으로 재시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사전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는 검증과 관리 체계가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천구가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층간소음 차단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문가 심의 절차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세대가 최소 성능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바닥 층계기물 차단 구조 시공 및 감축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공 전 차단 구조 및 품질 관리 계획서를 공개하고 준공 전 품질 점검단 구성 및 현장 검사 체계를 도입하며 입주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금천구 자체 층간소음 관리 지침 제정 및 피해 배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는 구 차원의 독립적인 층간소음 예방 및 사후 관리의 체계적 구축 방안과 입주민 분양 공고 당시의 성능과 실제 입주 이후 성능 차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나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방향과 의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천구 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실효성 부재와 문제와 관련하여 푸른 미래 도시국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는 시흥동 일대를 중심으로 1차 가로주택이 시흥 3동 3곳, 시흥 4동이 4곳, 한 곳, 시흥 5동이 8곳, 2차 가로주택이 시흥 1동 5곳, 시흥 3동이 4곳, 주민제한 시흥 3동 3곳, 모아타운 외 4곳, 신석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등 소규모 재건축 2곳, 자율주택 2곳, 총 35건의 우개소에 독산 D구역, 독산동 979번지 일대 신석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년간의 행정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2023년 8억 8,050만 원, 2024년 14억 8,067만 2천 원, 2025년 3차 추경까지 편성된 24억 7,875만 4천 원이 투입됐고 이 중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2억 8,905만 7천 원에 이른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자료 요청을 한 결과 다수 자치구에도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어 이는 금천 구민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가 지닌 구조적 한계의 지분 규모가 작은 노후 주거지역의 지형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천구는 2022년 급변하는 정비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비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법령 안내 절차 지원, 자문단 운영, 주민 지원 가능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정비 사업이 가진 구조적 난제, 즉 대지 지분이 작아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갈등 조정이 필수적이며 기획, 조합 설립, 사업성, 분석, 의사결정까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지원센터의 기능과 권한이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걸쳐 실무와 조정을 아우르는 전담 상설지원단 수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서울시는 최근 신통합계획 시즌 2를 발표하며 정비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 영향평가가 최소화해 구청장 권한의 위임 확대 등 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중심의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지분 구조 문제와 주민 갈등 조정 등보다 본질적인 정책 개선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천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지원센터의 지원 범위와 전문성 전담 기능을
어떻게 강화하고 하시고 확장할 계획인지, 또한 서울시의 제도 변화를 금천구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다음 사항에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부진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둘째, 주거정비센터가 정비사업 전 과정의 갈등 조정, 사업성 검토 전략,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서울시의 신통통합계획 제도를 금천구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 단순 안내 수준을 넘어 실질적 실무 협상까지 최대할 수 있는지, 넷째, 아울러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의 지분, 기준 절차 요건 등 제도 개선을 공익적으로 건의할 사례는 있는지, 다섯째, 향후 3년간 금천구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로드맵과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구역에 대한 대체 발전 모델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드린 구정질문은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시 돼야 할 기본의 가치이자 지방자치 존재라는 이유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와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구청과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의 빈틈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 올 한 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금천구가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본위원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편안과 번영을 운영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보충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내가 제안까지 층간소음을 3가지를 제안했고 또 신통주택에 대해서 5가지를 제안했는데 잘 받았지만 한두 가지는 좀 저하고 견해차가 있으니까 제가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현수 국장님은 지금 이 정례 끝나면 공로시 들어가시죠? 그래서 제가 공로시 잘 가시기 바라면서 제가 우리 유현수 국장한테는 미안한 감을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2007년도 제가 2006년에 5대 들어와서 상당히 금천구에 문제점을 낱낱이 했고 그 책임을 통감하고 떠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2023년 1월 1일 오실 때 흔쾌히 오셔갖고 다시 만나 뵀는데 앞으로 나가셔서 좋은 자리 좋게 건강하고 잘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모든 걸 잊기 바랍니다. 잘 들었으니까 제 부서에 한두 가지만 그 질문 내용과 틀린 것은 제가 제안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고 건강하십시오. 정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